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오후 8시 45분인데, 오늘 아침에 출근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실 때, 어, 별일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얼기도 많이 얼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출근할 때 조금 차가 막혔었는데, 어, 오늘 이번 주 계속 춥다고 하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먼저 지수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5가지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이 25%대 큰 상승이 나왔었죠, 장중에. 그래서 차트 흐름도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 눈이 많이 오는 만큼 폭설 관련주들 흐름 한 번 더 다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제 CPI가 발표되고, 어, CPI가 발표되고, 나스닥 선물이 4%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나스닥이 본 증시 개장하고 좀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밀리더라도 한 요 정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밀린 모습이죠. 오히려 개장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흘러내리고 다행히 이 정도 구간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오히려 양봉으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왔더라면 이 장기동 평선 위로 올라가 주면서 약간 주요 지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음봉으로 다시 밀린 모습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 우상향하던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또 파월이 오늘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FOMC 발언이 있죠.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거기서 좀 괜찮은 말을 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파월이 만약에 BJ 파월이 BJ 파월이 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을 하면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갈 약간 모멘텀이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어, 인플레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또는 기준 금리 인상 어, 인상 또는 금리 수준 유지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죠. 이미 12월 금리는 0.5포인트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일단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다우도 이렇게 올랐지만 소폭 밀린 모습이고, 그리고 다우는 오히려 밀리기까지 했었죠. 약간 성장주다 보니까.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밀렸다가 지금 큰 추세를 보면 S&P 500은 이렇게 아직도 큰 추세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행히 지금 이 아래 꼬리로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런 흐름이 어제 일단 나왔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다행히 오늘 이 CPI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코스피도 지금 바닥을 이 정도 구간으로 지켜주면서 아래 꼬리로 계속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양봉으로 한 1%대 정도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유의미하게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올라갔을 때보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이거든요. 물론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도 있긴 하지만, 보시면 앞전에 거래량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죠. 오히려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소 안 좋은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서 바닥 지켜주고 다시 그러면 이 111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추세를 단기적인 추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정도 구간을 바닥으로 지금 지켜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금 여기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큰 추세로 보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이 되는 구간을 연결을 하면 이런 모습이죠.
근데 보시면 이 구간을 크게 뚫어주지는 아직 못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내일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올라가 준다면, 만약에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추세 상단 지금 이 정도까지도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730선 정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올라가주는 흐름을 유지를 해줄지, 이게 일단 관건일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랐지만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적은 모습이고, 일단 오늘 새벽에 있을 그 파워랩 기자회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면, 먼저 노을부터 보도록 할게요. 노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최초에 제시해드렸던 손절가가 이 앞에 이 정도, 이 구간을 지켜줬던 가격대였는데, 그러면 8,200원 정도였죠. 8,200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고 다시 지금은 또 이 7,800원 정도 되는 구간,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에서 지금 아래꼬리로 지금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진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거나 조금 더 열어두신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 나왔을 때 12월 9일날 금요일 이 양봉의 시가 최대 요 정도 손절 라인으로 보셔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꼬리를 지켜주는 이 구간으로 정말 짧게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정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다, 난 조금 더 열어주겠다. 그럼 7,600원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또 하필 이 7,600원 정도가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이죠. 이 12월 5일 날 나왔던 이 25%대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은 지켜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와야지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중기 뭐 장기 관점으로 보면 우상향해주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추세 상단까지 찌르고 밀렸다가 이탈했지만 다시 들어와서 지지받고, 이탈했다가 올라와서 지지받고, 지금 다시 이탈한 모습이거든요. 다시 이 우상향하던 추세를 이탈을 한 모습인데, 그러면 원래는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고, 이 구간을 지금 지지해주던 라인을 이탈하니까 저항으로 바뀌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주지 못하는 저항으로 바뀌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매도세를 못 이겨서 밀리는, 이렇게 밀려서 저항을 맞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장기동 평균선 라인 제시도 해드렸지만 아래꼬리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정도 종가 기준으로 이 6,900 한 50원대, 60원대도 종가 기준으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오히려 지수의 반대로 하락이 나왔지만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다시 올라줬다는 점. 분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다 회복을 해준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다가 동시효과에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아마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온 건지 아니면 투매 물량이 좀 있었던 건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행인 건 바닥에서 다시 차트를 돌려서 올려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도 지금 구간에서 여기 6,950원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시 장기 동평에서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평화홀딩스. 평화홀딩스도 지금 장기 동평선 라인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오면서 구름대 앞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수의 영향이 있어서 지금 장기 동평선 라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조금 밀렸었지만, 오늘 마이너스 1%대까지 밀렸었지만 다시 다 말아 올려주고, 분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마찬가지로 밀렸지만 다시 올려준 모습이죠. 그리고 이 구간이 장기동 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여기 앞에서도 장기동 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름대 이탈을 안 하고 다시 한번 돌려주는지, 그게 아니라 다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이어지면 다시 이 바닥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지금도 매매하기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이제 오늘 상승 크게 나온 서플러스 글로벌. 서플러스 글로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좀 들어 올렸는데 고점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온 모습은 아닌 거라고 좀 보았고, 그리고 지금 반등도 이 정도까지 빠지고 코로나 전 주가 수준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매집봉 띄워주고 올려주고 매집봉 띄우고 횡보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고가 25.2%, 거래대금만 500억이 조금 안 되고 고가 25%대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앞전 요 정도 구간, 이 앞전 고점 구간을 소폭 넘어가준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걸쳐있는 모습으로도 보이기는 하는데, 이 구간이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이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어, 지금 이렇게 우하락하던 추세 안에 있는데, 보시면 이 추세 상단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줬으면 돌파를 한 건데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좀 밀린 모습이죠. 아마 이 구간 오늘 올라갔었던 4,280원 정도, 그 구간 앞에 이렇게 위아래로 박스권 파동이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개미들의 매물 투매 본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올라가더라도 저항이 한 번 나올 만한 구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서 어 장기동 평균선 라인 손절 잡아도 괜찮겠지만 이 앞에 단기 박스권 상단이었던 이 구간 또는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오늘 발생한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지금도 매매하기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저항 맞고 내려온다면 이렇게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소폭 밀리지만 거래량 없이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도 여전히 매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테오닉. 오스테오닉도 차트 크게 보면 약간 현대사료랑 비슷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후에, 그리고 지금 우하락하던 추세가 원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하락하던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저점 구간을 좀 올려주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단 박스권을 돌파해주니까 박스권 위에서 지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오늘 괜찮게 상승이 나왔죠. 어제도 7.7%, 오늘도 밀렸었지만 지금 1%대 상승이 나왔지만 고가로 3.9%, 4%대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도 괜찮아 보이고, 앞전 박스권, 이 앞전 박스권 고점 라인 구간, 이 구간에 지금 소폭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 111선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에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테오닉 받고 이제 폭설 관련주들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경 BK 같은 경우에 어제 이 엄청난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양봉으로 한번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오늘 지수의 반대로 하락이 하는 그림이 나왔죠. 저도 진입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해주려는 건지 봐야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고 매매해봐도 괜찮겠죠. 그리고 내일도 또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라고 하죠. 중부지방에 눈이 또 많이 온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종목 백광산업. 백광산업 저도 어제 양봉이 떴다고 해서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큰 하락이 나왔었죠.
이렇게 지금 저가 기준 4.8%. 그래서 저도 이게 약손절이 나갔거든요. 지금 한 4% 정도 약손절이 나가서 저도 이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어 지금은 오늘 굳이 하락이 나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하락이 나온 걸로 봐서는 세력이 약간 고의로 하락을 시킨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백광산업도 여기서 하락이 크게 몇 거래일 연속으로 나왔었는데 바닥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양봉이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은 했지만 뭐 하락이 나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짧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도 손절이 한 4%대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50만 원 매수했기 때문에 한 17,000원, 2만 원 정도 손절 짧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일단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종목 유진기업. 유진기업도 지금 이 약간 매집봉으로 보이는 캔들 이후에 지수 흐름 받고 이렇게 2거래일 연속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 3,780원 정도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저점을 점점 올려주고 고점도 올려주는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장기동 평균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2평 찌르기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진기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트로스. 캠트로스 보면 지금 크게 흐름은 없고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지금 위아래로 움직여 주면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하단이 한 요 정도로 보이는데 뭐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상승 나왔을 때 장기 도평에서 위로 올라오면 그때 매매를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때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철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약간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겨울에는 눈이 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죠. 그래서 그걸 굳이 재료로 올리지는 않는 건지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나스닥이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장중에 올려주는지 나스닥 선물인데 나스닥 이게 장중에 개장하고 올려주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파월의 발언에 달려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일단 내일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좀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